한동훈 위원장의 근황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근황이 공개가 되면 될 때마다 계속해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제 그 햄버거집 앞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 뭐 이런 지금 목격담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비 오는 날 칼국수 집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목격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뭐 날짜까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그 당직자들과 만찬을 한 이후에 그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던 것 같아요. 한창 이제 또 비 왔던 이 날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칼국수 집에서 아무래도 찍힌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사진을 찍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칼국수집 그 사장님께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 시민들도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뭐 전혀 뭐 이런 거 없이 다 사진을 찍어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알겠죠. 왜냐면은 자기가 사진을 찍었다 목격담조차도 지금 모든 종편에서 주요 뉴스거리로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그 일반 시민과 사진을 같이 찍는다라는 것도 기사거리가 될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포지션이 지금의 포지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죠.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내가 뭐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일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소진되는 걸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랑 이런 식으로 좀 스킨십을 좀 갖고,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도록 하는 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홍신이 또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홍준표랑 심평 뭐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해가지고 기사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사실 한동훈 위원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포지션입니다.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직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직자들, 전엔 또 비대위원과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까? 비대위원 만남을 갖고 당직자랑 만남을 가졌다. 연달아 이렇게 두 번 만남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점은 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낙선자들과 만남을 갖는 거. 그게 기사가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상민 의원을 만나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또한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사실상 이렇게 낙선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한 80% 90% 정도 정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만나는 사람이 이상민 의원이랑 그다음에 김영주 부의장이거든요. 두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사실 넘어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일단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전초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낙선자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 사실상 이게 종지부를 찍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종지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간다는. 그래서 제가 한 5월 중순쯤 돼가지고 낙선자들을 만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민 의원이랑 지금 이제 김영주 의원을 5월 중순에 만나게 되니까 한 이제 5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5월 말 직전도 될 것 같고, 5월 말 직전쯤에 이제 국민의힘 내의 낙선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어요? 한동훈 위원장 당대표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유승민이가. 유승민이 이번에 한동훈 전대 출마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죠. 국민들이 과연 변화라고 봐주겠냐?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대 출마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변화라고 봐주겠냐라고 얘기하실 시간이 있으면은, 본인께서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는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할지 그거부터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도대체 언제적 유승민입니까? 어?
아마 본인도 지난번에 이제 그 이준석이나 뭐 천하람 같은 애들이 개혁신당 만들고 이제 뛰쳐나갈 때 본인은 안 나간 거 그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겠어요? 그쵸.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뭐 총선 질 거다라고 본인은 봤겠지. 총선이 이제 질 테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한동훈은 어떻게 나가리가 될 것이고 그 빈자리를 갖다가 내가 차지를 해야 되겠다.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총선 패배했으니까 일반 여론으로 봤었을 때 내가 다른 후보에 비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우월하니까 우세하니까 아니 나경원 뭐 당선인 같은 경우에 뭐 나를 뭐 일반으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였던가요? 개뿔, 망상에 불과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고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당원들 가운데 60% 가까이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차기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위드훈이 팬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4만 6천 명이 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총선 직후에 한 13,000명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게 한 3배가 넘었죠. 3배 넘게 지금 이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배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는 지금 꿈 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개혁신당으로 나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에는 자기랑 똑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만 젊은 유승민이 있죠. 이준석이라고. 그 이준석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한동훈 복권인데 긁어서 꽝 나온 복권인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휴지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참 진짜 우습죠. 그럼 이준석은 뭡니까? 복권이나 됩니까? 아니 애당초 한동훈 위원장을 복권이라고 비교한 것 자체도 저는 좀 짜증이 좀 나는데 긁어서 꽝이 나온 복권이다. 아니 그러면 지는 꽝이 몇 번 나왔는데요? 3번 나왔잖아요. 꽝꽝꽝이잖아요. 복권이나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확률로 당첨 확률이 높은 그런 복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개준석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천둥 3번 맞을 법한 그런 식의 어떤 확률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 정신과 한동훈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길을 대변할 수 있냐라고 하는 확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천둥을 3번 맞을 확률보다 낮아요. 복권을 로또를 갖다가 3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지는 꽝꽝꽝이었는데 억지로 그냥 복권을 지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복권을 만들어냈잖아요. 있는 복권을 갖다가 사가지고 긁은 것도 아니고 있는 복권을 갖다가 긁어보니까 계속 연달아 꽝꽝꽝만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복권을 만들자 해서 개혁신당 복권을 만들어야지 지가 그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 보고 무슨 뭐 긁어보니까 꽝인 복권이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철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결국에 이제 그 원내대표 안 나가겠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이제 그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와서는 안 된다. 불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나오는 게 본인께서는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고 한 얘기죠. 왜냐? 이번에 일단 이철규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였습니까?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가진 근거에는 작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공천관리위원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선거 패배의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이 상당 부분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한 배경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나는 그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나는 안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본인께서는 물론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국민알기를 바보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든지 간에 나는 안 나갔으니 나도 책임을 지고 안 나갔으니 한동훈 또한 마찬가지로 안 나가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끝 있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뭔가 뭐라고 할까요? 그게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끝이 있으신 분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냥 얘기하실 거면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하시지.
나도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고 작지만 저도 공천관리위원 10명 중 한 사람은 그러면 자기 책임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에? 그냥 멋있게 그냥 시원하게 내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나도 마찬가지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안 나가겠다. 이것도 아니고 작지만 공천관리위원 10명 중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 너무 멋이 없잖아요. 에?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나경원 당선인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 연대설에 대해 가지고 불쾌하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기분이 나쁘셨나 봅니다.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과 자기 지지 기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라는 건 모욕이다.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불쾌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나경원 당선인이 먼저 불쾌하다라고 했으니까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불쾌하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철규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였습니까? 말을 아끼겠다. 의젓한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원내대표를 생각하고 계셨던 그 시점,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는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아끼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원내대표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날 나이 연대설에 대해서 나도 불쾌했다. 총선에 대해서 작지만 공천관리위원 10명 중 한 사람으로서 나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사퇴를 했다. 그러니 한동훈 또한 마찬가지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이철규 의원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실수록 이철규 의원이 됐거나 뭐 홍준표가 됐거나 심평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더욱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지지율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을 내가 지지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의사표현하는 지금 팬카페에 가입하는 그 숫자만 봐도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당원들이나 책임당원 숫자도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늘겠습니까? 갑자기 공천 패배했는데 왜 늘겠어요? 이철규 의원님 너무 잘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그 현실만 더 앞당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